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공사비 상승 분위기와 요즘 현장 상황에 대하여 또는 상가주택 임대행 출사 등의 공사비, 대출 문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상가주택이나 임대행 기숙사, 꼬마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상담을 하다보면 건축주를 비롯한 공사 담당자들로부터 공사비에 관한 걱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 분위기이고, 그동안에는 각 금융기관에서 땅값과 공사비까지 대출이 어렵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대출도 원활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대출이자마저 오른 데다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인지 임대나 분양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이어서 걱정이 많다고들 하는데, 오늘은 이런 점과 요즘 현장 분위기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가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요즘 공사비 상승 분위기에 관한 것인데, 건축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건축을 하는데 가장 부담을 느끼게 하는 공사비는 2년여 전부터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입 차질 등 공급 불안 등으로 원자재 값이 대폭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당시 톤당 80여만원 하던 철근 가격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톤당 150여만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은 데다 이마저도 수급이 원활치 못하기까지 했는데, 이후에 시멘트, 목재 등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이때부터 덩달아서 인건비까지 치솟아 대단히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시멘트, 철근 등 자재비가 인상되려는 것 같은데, 지난해 가격을 33% 인상했던 시멘트 업계가 7월부터 판매가를 또다시 14% 올리겠다고 네미콘 회사에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은 최근 하락하였으나 전기요금 인상에다가 원화값 하락에 따른 환율 부담이 커져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멘트와 함께 건축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근 등 철제 가격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기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철근 가격도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고장적 철근은 톤당 90만원 정도로 어느덧 100만원대를 넘보고 있는데, 올해 들어 산업용 전기료가 2년 전 대비 약 50% 가까이 뛰면서 이러한 시멘트와 철강업 등 원자재 업체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노조의 파업과 레미콘 운송 노조의 과도한 교통체증과 회전수 급감 등으로 조합원의 피로도 증가 등을 이유로, 또 덩달아서 철근이나 목수, 방수, 미장공 등도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공사비의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무비도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ZEB, 즉 잽 인증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대폭 상승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출이 안 되어서 건축자금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각종 요인에 의해서 요즘 공사비에 계속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잽 등 각종 제도와 규정의 신설, 그리고 철거 감리나 흙막이 설계 등 날로 까다로워지는 건축 행정 제도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요즘 또 건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금융 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고, 대출 이자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로 안 그래도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날려서 특히 PF 등 공사비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LH에서 분양한 신도시 상가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출 약속까지 했던 은행에서 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곤욕을 치른 현장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율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것도 대출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마련하려던 건축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출 중단과 높은 대출 이자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회사의 도산이 이어지자 당국에서는 대출과 고금리 인상을 다소 완화시켜 주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설 현장과 이런 공사를 주로 수행하려는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임대인 필사 등을 건축해보려는 건축주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요즘의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공사비 상승과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 문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고금리 현상으로 사실 요즘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중소규모 건축 상황은 더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자금 사정이 양호한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주로 광급공사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 형편이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마저도 자재값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공사와 이에 반발하는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으로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소 건설 현장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즉 상가주택 등 소규모 민간 건축 현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폭등한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소문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 또 작년부터 촉발한 건축 자금에 대한 대출 규제와 높아진 대출 이자 등으로 건축을 시작하려다가 보류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사의 경우에도 감리나 공사 계약을 했다가 보류된 건이 몇 건이나 발생하였고, 평소에는 건축이 활발하였던 평택 고덕이나 과천 등 신도시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현장을 둘러봐도 새로이 착공한 현장이 드물 정도로 소규모 민간 건축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요즘 임대나 분양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사비는 오르고 대출 조건마저 좋지 않은 데다가 최근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있는 집 처리는 물론이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투자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양이나 임대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그렇다면 앞으로 공사비와 대출 상황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나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올랐던 자재비나 노무비 등이 내리면 공사를 하겠다거나 또 공사비가 내리지 않을 것인지와 대출 상황 등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다소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축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거나 이미 보유하던 땅을 활용해야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에 80여만원 하던 철근값이 150만원까지 치솟다가 요즘은 100만원대로 낮아지는 등 수급 불안 등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체로 일반적인 물가는 한번 오르면 다시 내린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비 상승, 대출에 대한 고금리 이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들자 철근이나 목공사, 방수공사 등의 일부 전문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실제 견적에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레미콘, 철근 등을 제외한 일부 자재비나 노무비가 아직은 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 공사비는 상승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 불안, 날이 갈수록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레미콘 운송노조 등 건설 관련 노조 파업이나 인건비 상승 요구가 빈번해질 것은 뻔한 상황이고,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 현장 주변의 민원 억제 분위기 등으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고, 새로운 제도나 규정의 신설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ZEB 인증 제도 도입으로 이는 탄소 중립 이행과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하는 경우에 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공사비가 거의 3 내지 40%까지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그래도 지금 건축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평생 건축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항상 어렵고 힘들다 또는 공사비가 비싸다는 말은 계속 들어왔지만,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경기가 좋다느니 건축비가 싸서 좋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세상살이이고 현실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힘들다 하면서도 그럭저럭 어렵다는 상황을 이해가며 살아온 것이 현실인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무리 공사비가 올랐다느니 대출이나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는 해도 그래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그때가 바로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자재비 등은 수급 문제 등 불안 요소가 제거되는 경우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가나 인건비는 매년마다 상승한다거나 노무비는 건설 관련 노조의 요구는 더 증가할 것이며, 건축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로 강화될 것은 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도 곧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향후 공사비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지금 공사비가 올랐다고는 해도 그래도 지금이 앞으로보다는 낫다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러한 것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오르면 곧 임대료나 분양가의 상승 그리고 건물의 가치는 그만큼 향상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요즘 공사비 상승과 대출 문제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요즘의 공사비 상승 분위기, 두 번째로는 대출이 안 되어 건축자금 확보가 어렵다, 세 번째로는 요즘의 건축 현장 분위기는, 네 번째로는 앞으로 공사비와 대출 상황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5번째로 그래도 지금 건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이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며, 또 오늘의 말씀이 자칫 이를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평생 이러한 건축 분야에서 종사하며 경험을 해본 바로, 또 오랜 세월을 살아본 인생 경험으로 그래도 지내보니 항상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드려본 이야기이며, 또 모든 것은 각자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느니, 또 모두 주저하고 망설일 때 오히려 도전적인 사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을 때는 경기가 활발할 때보다 공사 발주나 자재 수급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건축주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며, 또 건축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또 기대 이상의 효과도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